오늘 마지막에 지금 18호 한계가족 특집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오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속계획으로 저걸 했었죠. 뭡니까? 세계경제 붕괴, 우리의 미래는. 그동안 17호까지 이게 나왔는데요. 오늘 이것은 1호부터 17호까지가 나왔던 것의 종합편입니다. 오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각 그 세대별로 어떤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이제 죽을 날만 사형 선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수치로 통계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듣고도 뭐 세상에 대한 미련, 뭐 돈에 대한 미련을 갖거나 뭐 이렇게 그런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직 전혀 모르는 겁니다. 베리칩을 알건 뭘 알건 관계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마지막 때를 모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신부가 아닐 확률이 높으십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아까 제가 그 기도회 때, 오전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세 분의 목사님이 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저랑 인연이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연세도 70이 다 되셔가지고 이렇게 허튼 소리 하신 목사님들이 아닌데요. 그분들의 친구 목사님이, 같은 노회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답니다. 제가 그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성명을 아까 우리끼리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려고 갔더니요. 거기서 베리칩을 받아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연금 받으려면 베리칩 받아라 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게 다 무슨 뜬소문 같고 이렇게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전화번호까지. 그 세 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직접 전화해보라고 제가 2번, 3번 물었습니다. 기자정신이 있어가지고요. 진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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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전화할 겁니다. 월요일날 전화하고 우리 오프라인 게시판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통화한 내용을. 어쨌든 그분들이 저랑 안면도 있고 허튼 소리도 아니고 그분들도 직접 그분한테 들은 겁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줬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월 30일부터 뭐 베리칩이 시작한다라고 막 떠들다가 여러분 그 뉴월드 오더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도록 몰아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는 그때 딱 맞지 않으니까 지금 베리칩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바보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바보 말해서 입을 꽉 봉하게 해놓고는요. 그리고는 정작 지들은 실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미국 역사가, 미국 특히 FRB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게 되는데요. 걔네들이 무슨 전략을 쓰냐면요. 그러니까 이 시계입니다. 시계. 똑같은 시계입니다. 근데 시계를 그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뒤만 보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보면 앞이 보이고요. 이렇게 똑같은 시계를 각 그 관점을 다르게 해가지고요. 서로 의제를 민주당에서 올리게 하고 공화당에서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싸움 붙입니다. 똑같은 시계를 갖고요. 얘네 전략입니다. 미 FRB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화폐전쟁이라는 책 꼭 보세요. 정말 중요한, 정말 재밌습니다. 스펙타클하고요.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얘네들의 전략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베리칩도 이와 똑같습니다. 베리칩이라는 것이 실행이 하는데요. 그것을 날짜를 저울질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야, 3월 30일이 맞아. 아니야, 2004년이 맞아.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요. 결국 서로 분파되게 합니다. 서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해가지고요. 결국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리칩은 짐승의 표입니다. 시계가 거기서 봐도 시계고 여기서 봐도 시계, 똑같은 시계이듯이 지금 그 전략을 쓰면서 뒤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뢰를 우리는 지난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오바마 케어는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바마 케어는.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복기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은 계도기간인 겁니다. 계도기간. 6월 8일부터 PC방 등의 전면 금연 시작된 거 아시죠? 근데 가면 PC방이 담배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예기간,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지나면 PC방 업주는 500만원 과태료 물고요. PC방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10만원씩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PC방에서 담배 펴도요, 벌금 안 묻니다. 페널티 지금 없습니다. 베이직도 똑같습니다. 지금 안 받아도요, 페널티 없습니다. 안 묻니다. 왜냐? 지금은 계도기간이니까요. 그러나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PC방 업주가 500만원 과태료 물고 PC방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10만원 과태료 물듯이 똑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요, 베리칩 안 받으면 우리가 그 나와있는, 뉴스에 나와있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된 겁니다. 단지 유예 기간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2013년은요, 유예 기간입니다. 그게 영화에도 나옵니다. 오늘 스토커 제가 해석해 드릴 건데요. 그 스토커란 영화의 이 뉴월드 오더의 아젠다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영화만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젠다를 표출하는 영화는요, 참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찬욱 감독인데요. 박찬욱 감독이 만든 그 영화에는요, 다 삼각형, 프리메이슨, 웨논, 전시안 다 나옵니다. 그리고 스토커의 시나리오를 그 카톨릭 쪽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카톨릭에서 공부한 친구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중에 17화로 한계의 가족 특집. 벌써 힘이 드는데 합시다. 그래도 주여. 자, 먼저 자연의 징조부터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갑상새만 앓는 청소년이 12명으로 늘어났답니다. 체르노빌 사고 수준이라는데요. 제가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통상 발병률의 70배에 달한답니다. 그리고 현재 15명이 추가로 암 의심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이후 후쿠시마 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조사 결과 17만 명 중 12명이 갑상샘암에 걸렸고 15명이 암 의심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요, 보통 소아 갑상샘암이 100만 명당 1명꼴로 발병하는 통례를 보았을 때 발병률은 약 70배나 높은 것으로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필적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암 의심 환자로 판명된 환자가 15명이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까지, 이 15명까지 암으로 판정이 되면 발병률은 158배에 이르게 된답니다. 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벨라루스 고메리 지역의 원전 사고 5년 뒤 발병률인 1만 명당 1.1명을 웃도는 것이며, 후쿠시마의 경우 원전 사고 2년 만에 이 같은 발병률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 피해 정도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요, 일본 정부는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참 나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욕 안 합니다, 여러분. 설교 때. 제가 옛날 같으면 이 일본 정부 이 쓰레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되도록이면 고운 언어를 쓰겠습니다. 이걸로 상처 입는다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 방사능 오염도 한번 볼래요? 이게 방사능 오염도인데요. 짙은 색일수록 더 오염이 큰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 파란색을 거의 다 덮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오염도 큽니다. 남한은 많이 덮었죠. 이 붉은색일수록 많이 덮은 겁니다. 거의 전 세계가 여러분, 전 세계가 거의 다 방사능으로 오염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후에 편서풍 이런 걸 타고요, 미국으로 다 날아갔고요. 전 세계가 거의 다 오염이 된 겁니다. 특히 이 동남아시아죠.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쪽으로는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태평양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비가 내리면 가라앉고요. 그 안에 고기들 먹이사슬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잡아먹으면요 심각한 피해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뭘로 또 증명이 되냐면요. 보세요. 뭘로 증명되냐면요. 국내 전국의 지하수에서의 20%가 방사능이 오염됐답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기사 읽어드릴게요. 전국의 음용 지하수 가운데 20% 정도에서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92개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상수도와 개인 음용 지하수 563개 지점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3%인 24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우라늄이 지하수에서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걸까요? 이게 자연적이었으면 왜 벌써 안 나왔어요? 얘네들이 그 일을 계속하는 애들인데. 예, 방사능이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요. 그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심각합니다. 웃고 떠들면서 넘길 때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후쿠시마 폭로. 야, 장난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 기사 보셨죠? 회복교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입막음 대가로요 45억을 줬고요. 현재 즉석에서 4,300명이 사망했답니다. 일본. 지금 일본 여행 갈 때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기사 갖고 왔습니다. 누가 폭로했냐면요. 일본의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일본 의원이. 일반인이 아니고요. 후쿠시마 원전 심의관을 지낸 일본 여성 지방의회 의원인, 이름을 안 써왔네. 이름이 좀 길던데 그 의원이 어쨌든 자기 블로거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작업원 4,300명이 사망했지만 도쿄전력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라는 글을 블로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폭로했습니다. 현재 이 블로거는요, 일본의 실제 이 도쿄전력의 심의관을 지낸 그 여성 의원이 이것을 폭로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요, 지금 일본 열도는요, 이걸로 들끓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답니다. 이 글이. 자, 그녀의 증언입니다. 여성 지방의원 참 양심이 있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증언입니다.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원전 작업원 사망수는 약 4,300명이다. 유족에게 입막음으로 3억 엔을 지급됐다. 3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45억 원입니다. 발설 시에는 조건을 달았답니다. 자, 원전 수거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발설하면 준 돈 전액 몰수하겠다. 그리고 3억 엔 이상을 더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약속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1원전에서 작업한 작업원은요, 약 10만 명 정도인데요. 그 중에 4%가요, 10만 명 중에 4%가요, 현장에서 축사이 됩니다. 작업하다가 현장에서 축사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고농도의 방사능이 왔는데 심장마비 그냥 다 걸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현장에서 작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그 사람 블로그로. 그녀는 계속돼서 3개월간 원전에서 일하던 사람은 평소 의식을 잃거나 몸에 검은 반점이 무수히 나타나는 등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 사람은 내부 외부 피폭을 합쳐서 500ml 시버트에 피폭됐다. 폐에는 플루토늄이 스며들었다.
폐 플루토늄이 숨어들었어요. 일반인 피해 관련해서도 이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작업원들 아니고요. 일반인, 그 후쿠시마에 살았던 일반인들. 후쿠시마의 대피범위 병원에서는 7달 만에 조산하는 사람과 칠삭동이 막 나고 있고요. 한 손이 없는 기형아들이 막 태어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그 식물들 봤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기형 식물들 태어나는 거 봤죠? 예,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보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뉴스에 나왔던 거거든요. 댓글에 아싸 일본 원숭이들 빨리 망해라. 참 여러분, 일본이 무너지면요 우리나라는 그냥 거지 돼요. 정신없는 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없는. 일본이 우리를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자연재해 같은 거, 폭풍, 태풍, 일본이 여러분 다 막아줘가지고 우리나라가 덜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아주 잔혹한 일을 했죠. 전 세계에. 근데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는 일본의 도움을 어쨌든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죗값을 일본이 자연적으로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는요, 죗값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죄 짓지 말아요, 여러분. 반드시 죗값을 받아요. 현재 이 게시물은 지방의회 의원이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뉴스 기사입니다. 자, 또 하나요. 미국에서 사는 일본 교수의 말이랍니다. 일본은 끝났다. 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일본 교수의 말입니다. 내 전공 분야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일본은 이미 국가의 생명이 끝났다. 그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때문이며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여러분, 이 기사와, 이건 기사가 아니고 누가 이렇게 블로그에 자기가 쓴 건데요. 그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게시판에 이렇게 쓴 건데요. 이거와 우리가 네 번째에서 본 이 기사랑 똑같지요? 뒤에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6번째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사능 오염도 똑같고요. 체르노빌 갑상샘 암 청소년 12명 똑같고요. 모든 내용이 지금 다 똑같은 겁니다. 뭐라고 하면 봅시다. 제가 좀 기사 형식으로 좀 바꿔왔습니다. 물어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랬더니요, 이 교수가 답을 합니다. 그냥 국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방사능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모든 일본인들은 당장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답을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의 최소 사거리가 한국의 부산까지다. 최소 사거리가 한국의 부산까지랍니다. 최소. 우리나라 방사능 이미 다 덮어진 겁니다. 이미. 다시 말하지만 최소 사거리다. 이 말은 모든 일본 지역은 방사능 오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염된 지역의 방사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백 년이 흘러야 한다. 방사능은 생명체를 진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오며 이는 신체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힌다.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이후로 일본에서 XXXR, 이 전문 용어라 못 알아들었답니다. 이 사람이. 환자 수가 100배 이상 늘었다. 그 원인을 체르노빌과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저도 이 사람이 전문 기자가 아니고 들은 걸 써놔서 저도 이 끝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이 학자의 말입니다. 일본 학자의 말입니다. 끝났다. 끝났다. 학자로서 내 명예와 양심을 걸고 일본은 이미 멸망했다. 일본에서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땅을 떠나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가까운 미래에 점점 방사능의 부작용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엄청나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재앙이다. 인류가 절대 건들지 말아야 했을 물질이 있다면 원자력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이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후쿠시마 방사능은 지구의 내핵을 향해 끊임없이 퍼고 들어가고 있다. 이 후쿠시마 이 원자력 물질이 굉장히 무거워가지고요. 지금도 지구를 막 뚫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진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지구 자개장 파괴나 이런 것들을 원자력의 물질이 아마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의 영향이 일본까지 미쳤는데 후쿠시마 원전은 체르노빌 원전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이 말의 의미는 일본이라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방사능의 위협 정도가 아닌 직접적인 데미지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의 말이요. 이 일본 교수의 말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그 뻥친 거 아니야? 네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증명되었습니다. 뭘로 증명됐냐면요. 동국대 김익중 교수라는 분이 강의 중에 이 사람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일본 교수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강의하셨냐면요. 제가 오늘은 좀 팩트를 위주로 좀 더 팩트를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일본 영토의 70%는 세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동국대 김익중 교수 강의 중에 있는 것을 누가 타이핑한 겁니다. 그리고 전 영토의 20%는 고농도 오염 지역입니다. 도쿄는 고농도 오염 지역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도쿄가. 여러분, 이 오염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한 500년 이상일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자라나는 식품은요, 한 500년간 계속 오염된 식품이 태어나겠죠. 후쿠시마 원자로가 체르노빌 원자로 몇 배인지 아세요? 11배입니다. 그 이야기 아무도 안 합니다. 핵폭탄은 오히려 작은 겁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은 방사능 양으로 따지면 핵발전소 한 개의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번 사고는, 후쿠시마 사고는 잘 들으세요. 원자폭탄 몇천 개가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원자폭탄 몇천 개가 터진 양이 나온 겁니다. 핵폭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천천히 죽을 겁니다. 천천히. 일본의 구구는 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결정됐는데 일본 국민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깨달을 겁니다. 저는 일본은 지금 반핵 운동하고 데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핵 운동은 한국이 해야 하고 일본은 지금 탈출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일본 교수랑 똑같이 얘기하죠? 예,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기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게시판에 올린 사람이. 진짜 들은 겁니다. 일본 학자한테. 전 국민이 일본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먹는 것에 들어있는 방사능은 아무리 낮아도 안 됩니다. 기준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내부 피폭을 외부 피폭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먹으면 100만 배가 됩니다.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죠? 먹으면 100만 배가 됩니다. 일반 것에서 기준치가 100분의 1이라면 먹으면 100만 배가 됩니다. 체르노빌 환자들 90%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뒤에 나오나? 아, 안 나오네. 안 가져왔네. 주여. 애도광 안 가져왔네. 일본 채소 가게의 모습이라는 거,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먹으면 100만 배가 된답니다. 그런데요, 먹으면 100만 배가 되는데 일본 채소 가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야채 해가지고요. 세슘이 134 들어있다. 10베크럴 미만이다. 세슘 137,
10배크로 미만 이렇게 팔고 있어요. 토마토는 세슘이 134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김익준 교수가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100만 배가 된답니다. 이거 134 베크롤 미만이라고 해도 먹으면요 이게 100만 배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세슘이 들어가면. 근데 이걸 팔고 있어요. 돈 주고. 일본인들이 이걸 사 먹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본 정부가 이걸 모를까요? 일본 정부가? 먹으면 100만 배가 된다는 걸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식탁도 문제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일본산 수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라고 뉴스 나왔어요? 뉴스 나왔습니다. 몇 베크럴 미만이니까 괜찮다라고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이거 지금 공상과학 소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이거 현실입니다, 현실. 자, 또 하나 저거를 봐야 됩니다. 아, 오늘 시간이 많이 가겠네. 그래도 합시다. 해야 됩니다. 자, 6번째요.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에도강. 자, 뉴스 봅시다. 일본 도쿄를 관통해 흐르는 강에서 장어를 잡았는데 여기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 크게 어떻게 하죠, 이거? 도쿄에서 김건희 특파원입니다. 안 나오네? 주요. 그냥 이걸로 봅시다. 도쿄를 관통해 도쿄만으로 흘러가는 에도강. 강태공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다로부터 4km 상류 쪽 지점에서 잡힌 장어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세슘은 1kg당 140베크렐, 기준치 100베크렐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에도강에서 잡힌 어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라고 써있는 거야? 에도강에서 잡힌 장어는 고급 어종으로 취급돼 연간 8분씩 시중에 팔려나갑니다. 일본 정부는 어민들에게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장어 출하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心配ですし、それで収入も上がっちゃいますからね、もし 뭐예요? 規制されるとなるとね。 하지만 도쿄 인근 해역 어류의 방사능 오염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수입이 안 되면 망하니까 걱정된답니다. だんだん、その食物連鎖が、繰り返され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제가 이거 봤거든요. 일본 교수예요, 교수. 먹이사슬 때문에요. 방사능이 더 높아질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이사슬 때문에. 한번 제가 설교했죠. 먹이사슬 얘기. 마지막에 침할 때. 지금 그 얘기가 현실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교예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지금 일개 전도사가 지금 한다고 지금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동안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것을 지금 현실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ね、うなぎの中のセシウムの濃度が高くなると。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잡힌 세슘 장어가 일본 열도를 대상 방사능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김권훈입니다. 자, 도쿄에. 자, 1번부터 6번까지 다, 그렇죠. 뭘 말씀드리는 거 아죠? 예, 일본은 끝났습니다. 일본은 끝났습니다. 일본이 끝났다. 우리나라 끝난 겁니다. 왜 자꾸 주님이 오신다고 두렵게 하냐? 두렵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자체가 끝났습니다. 그냥 자체가. 주님이 오지 않으셔도 자연적으로 이미 세상은 끝났습니다. 한국 경제는 끝났습니다. 주님이 안 오셔도요. 자, 세상의 징조 봅시다. 미국이요, 미 정부가 통화이요, 구글 페북
페이스북에서 정보 수집을 확산했다. 기사 좀 갖고 왔습니다. 미 행정부가 비밀리에 개인 수백만 명의 통화 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인터넷에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금요일날 설교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궁금하신 분은 금요일날 설교, 당신은 남겨진 크리스찬은 숨을 것이 없다. 그거 보세요. 자, 2번 맨 오브 스틸과 적그리스도 봅시다. 여러분 모든 사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해설하는 스토커를 제가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먼저 지금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미화하고 있는지 맨 오브 스틸을 통해서 봅시다. 아 주여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사진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주님 원문 보기가 없어요. 아 주여 아니 이거 할 때는 됐는데 왜 그러지? 방월수 목사님이 참 이런 걸 잘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분이신데요. 자, 맨 오브 스틸과 적그리스도입니다. 슈퍼맨과 적그리스도. 여러분 메시아 카드가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에 메시아 카드가 이제 도래할 건데요. 이 메시아 카드가 나오기 위해서 세계 형제가 붕괴할 겁니다. 지금 거의 지금 미리 그러나 세계 형제가 붕괴하기 전에요. 메시아 카드를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고 그리고 붕괴하면 그 사람이 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순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카드가 이제 나오고 이 슈퍼맨이나 이런 영화를 통해서 구세주에 대한 그 각인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면 아 이제 곧 세계가 무너지겠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일부러 요즘 나오는 영화가 다 아젠다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무너질 겁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짐으로 새로운 세상이 건설된다라는 영화가 백악관 최후의 날입니다. 거기에도요 13이 나옵니다. 13을 강조합니다. 얘네 아젠다는 올해입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네 아젠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시한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네이버에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시한부로 얘기하는데요. 저는 지금 시한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얘네 아젠다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젠다가. 자, 슈퍼맨을 개봉을요. 일루미나티 수비학에 맞춰서 개봉을 했습니다. 666과 13에 맞춰서 개봉을 했습니다. 666과 13. 맨 오브 스틸이 슈퍼맨 시리즈의 6편이랍니다. 6탄이랍니다. 이거 6이요. 그리고 개봉일이 6월 13일날, 우리나라는 6월 13일날 개봉합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개봉일은요 2013년 6월 6일 개봉했답니다. 2013년. 그러니까 2013도 2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3은 6이거든요. 666을 개봉, 666에 맞춰서 딱 개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슈퍼맨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슈퍼맨은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번에 컨셉을 맞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컨셉을 그대로 맞췄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재판받으신 예수님 그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봉일은요 2013년 6월 13일에 개봉합니다. 제가 보러 갈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십시오. 알고 보십시오. 재미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요즘 영화를 재미로 못 봅니다. 이 작은 눈을 뜨고요. 뭐가 있냐 이렇게 살펴보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보입니다. 그 의도를 갖고 보니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토커 여러분 볼 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이 2013년 6월 13일도요. 6이고요. 그
그리고 666이 13년도에 나타난다. 그렇게 아젠다를 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 슈퍼맨 그 앞에 이렇게 로고 있잖아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슈퍼맨 로고가. 보여드릴까요? 슈퍼맨 로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슈퍼맨 로고였어요, 여러분. 아이 뭐야, 신동양, 이 뭐야. 주여, 찾아와야 되는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 슈퍼맨 로고가 이렇게 징그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대놓고입니다. 이 뱀입니다, 뱀. 이 뱀머리입니다, 뱀머리. 지금 이거 어두워서 불 잠깐 꺼보실래요? 앞에 거만? 앞에 거만. 예, 뱀머리입니다. 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뱀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뱀 같죠? 네, 다시 켜주세요. 네, 뱀 모양입니다. 그러네, 뒤집으면 삼각형이네. 자, 그러고요. 이 워너 브라더스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이 시나리오를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낸 거다. 이건 예수님의 승천 흉내낸 거고요. 그래서 워너 브라더스에서 이 슈퍼맨이 예수님의 일대기니까 설교자들은 이것을 다운받아서 설교에 사용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 뭘 뜻하는 겁니까? 슈퍼맨의 결론입니다. 슈퍼맨과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지금 내팽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죠? 누구를 지금 본따서 만든 거죠? 우리 주 구주를 본따서 만든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슈퍼맨 6탄의 결론입니다. 일루미나티의 메시아 아젠다를 담고 있는 이 영화는 조만간 경제붕괴와 테러,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대중들로 하여금 슈퍼맨과 같은 영웅적인 존재의 출현을 소망하도록 만들어진 영화인 것이다. 분석, 예레미야 방월성 목사님. 참 훌륭합니다. 참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방월성 목사님. 제가 이분 설교도 들어가서 많이 듣는데요. 참 성경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우리랑 조금 틀립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지만요. 저들의 아젠다는요. 2013년에 저들의 왕인 적그리스도를 내는 것입니다. 아젠다가 너무나 뚜렷했어요. 오히려 미혹이지 않을까? 쟤네가 2013년도에 적그리스도를 낸다는 것이 도대체 미혹이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아젠다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영화 아이언맨 3에서 그렇고요. 백악관 최후의 날 그렇고요. 오블리비언, 그리고 스토커, 오늘 볼, 그리고 맨 오브 스틸, 그리고 이 영화 다음에 개봉하는 퍼시픽 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대놓고 자막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나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가지고요, 막 세계를 부시는 영화입니다. 퍼시픽 림. 그리고 월드워 Z, 세계의 종말. 예, 지금 모든 사인들이 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2013 또 개봉하는 거 아세요? 2012. 나왔잖아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3D로 또 개봉합니다. 예, 3일 후에 또 개봉합니다. 얘는요, 2012에 정말로 끝나려고 했습니다. 오늘 스토커라는 영화를 보면요,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얘는 2012년도에 끝나려고 했습니다. 세상을. 근데 주님이 막아주신 거죠. 최근 개봉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의 대다수는요, 2013년에 적그리스도를 내겠다는 아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들의 의도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도 저들도 의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젠다가 명확했던 적은요, 참 드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깨어 있어야 될 당위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인신매매. 제가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과 지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가족이 주말 여행을 다녀오다가 어디 큰 휴게소에 들렀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길래 그러라 하고 혼자 보냈대요. 5학년 남자면 다 큰 애잖아요. 차를 못 찾을 것도 없고 차를 못 찾아올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보냈다는 거죠. 근데 20분이 지나도록 이 아이가 안 오더랍니다. 화장실을 찾아갔더니 애가 없더랍니다. 휴대폰은 두고 갔대요.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들이 당황해서 흩어져서 애를 찾는데 바로 그때 애 엄마 옆으로 건장한 남자가 어떤 아이의 머리를 빡빡 민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장난치듯 하고 데리고 가더랍니다.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아들하고 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간 섬찟하면서 자기 아들 같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 아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소리 지르니까 마침 경찰이 근처에 있어서 그 남자를 잡았답니다. 불과 20분 만에 그 사람 많은 휴게소 화장실에서 애를 머리를 다 밀고 옷을 싹 다 갈아입혀서 애가 약에 취해서 비몽사몽 하더랍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기 밀매 조직이었답니다. 근처에 있던 일행은 도주하였고 이 남자만 잡힌 겁니다. 그 이후 애는 충격을 받아 성인 남자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화장실도 못 보내는 12살짜리 아이를 화장실도 못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이런데도 주님이 안 오셔야 됩니까? 사탄이 이렇게 몸부림치는 시대가 언제가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겁니다. 불법이 온 세상이 다 충만해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서로 못 믿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서로 다투고요, 건장한 사람만 봐도 저 사람 장기 밀리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될 정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증거라고, 내가 재림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도 여전히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복복복 설교하는 교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조금 약하다.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하다. 그래도 한 명의 영혼이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 인구가요 4억이랍니다. 그런데 커밍아웃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 비잠재 인구까지 합치면요 10억이 넘는답니다. 인류의 인구가 70억입니다. 전 인류의 인구가 70억입니다. 근데 전 인류의 인구 중에 10%가 10억이면 10%가 아니죠. 13%? 14%? 예. 전 인류의 13%, 14%가 동성애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유전이나 선천적이나 그런 게 아니다. 단지 쾌락 추구 때문이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요, 누가 우리 회복교회 카페에 이 댓글로 참 잘 썼는데요. 동성애는 텀이 있고 바텀이라는 게 있답니다. 뭐 텀이 남자 역할을 하는 거고 바텀이 여자 역할을 하는 건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남자 역할 됐다가 여자 역할 됐다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자, 동성애가 선천적인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좋아요. 남자가 태어나는데 남자가 좋아요. 그렇다면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여자 역할만 해야 됩니다. 동성애 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동성애 할 때 여자 역할만 안 되니까요, 지 마음대로 여자 역할이 됐다가 남자 역할을 했다가 그렇게 막 바꿔가면서 한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남자가 좋은 거예요?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변태적인 성행위가 좋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일반적인 성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변태적인 성이 좋은 게 그게 동성애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이한나 목사님인가 유한나 목사님인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그 직함을 갖고 있는 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동성애자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동성애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동의합니까? 그런데 동성애가 쾌락을 위해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위해서 자신을 방임하고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여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헌금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한나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이에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한다고 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동성애자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자신의 변태적인 성행에 자신을 내어던지고 방임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라고 말하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때 쓰레기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안 쓸게요. 트래시 같은 거예요. 트래시. 조금 약하긴 하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정신을 똑똑히 목사님 차리셔야 돼요. 똑똑히. 말도 막 더듬어야지. 주여, 참 스타일을 한순간에 바꾸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네. 그래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보시면요.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누가 했던 겁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동물적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것을 쫓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거예요. 이 일이 누가 했던 일이에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럽혀졌다. 자, 하나님께서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에 대한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 족속들이요 동성애하고 있었습니다. 짐승과 성관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짓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동성애자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받아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때려서 회초리로 때려서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동성애자들여 잘 들으세요. 그 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할 겁니다. 속히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땅도, 밟고 있는 그 땅도 여러분을 토해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애가 창고라면 인류는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계가 안 가는군요. 나 깜짝 놀랐네.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뒤에 한계가족 특집이 이게 또 분량이 1시간 가까운 분량이거든요. 우리 이거 5번까지 하고요. 밥 빨리 먹고 빨리 합시다. 다시 재개합시다. 연이어서 안 되겠습니다. 연이어서 제가 좀. 자,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안 하니까 제가 힘이 안 나, 지금. 축 처져가지고. 그래도 스타일 바꿔보겠습니다. 스타일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째인데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돌려막기로 지금 버티고 있답니다. 기사 읽어드릴게요. 올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의 90%를 운영자금과 빚갚기 용도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말씀드렸듯이 회사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회사채입니다. 근데 이 회사채를 우리 돈 좀 빌려줘. 돈이 없다? 라고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무슨 용도로 돈을 빌렸냐? 운영자금.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빚 갚고 이런 운영자금 그리고 빚 갚는 걸로 돈을 빌리는 게 90%랍니다. 90%. 시설 투자나 뭐 R&D 투자 이런 거에 쓰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직원들 돈 주고 뭐 물건 결제하고 물건 대금 납품하고 그리고 빚 갚고 이런 데 썼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시설 투자나 기타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지 기업이 발전하는데 지금 그거 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3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회사채 발행 계획의 자금 용도를 분석한 결과 운영자금,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월급 주는 거요. 이게 운영자금에서 제일 큽니다. 운영자금 59.8%를 차지했고 빚 갚는 데 사용하려고 29.6%, 거의 30%. 합해서 거의 90%를 그냥 버티는 겁니다.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돌려막기. 기업들이. 또한 여러분 그 중견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견기업 CEO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지금이 IMF보다 어렵거나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요. 80%가 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아니고 2008년이 아니고 금융위기가 아니고요. IMF. 서브프라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IMF에 비하면 서브프라임은 서브프라임도 어쨌든 IMF 때 어땠습니까? 기업들 다 망가지고 완전 진짜 이거는 써도 되겠죠? 이런 용도는 아작났죠. 이건 비속어 아닌가? 예, 완전 다 부서졌죠. 근데 지금 그 중견 기업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IMF와 같을 정도로 힘들거나 아니면 IMF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월급 주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민감해요. 아시죠? 월급 주고 나면 그 다음날 월급날이 돌아와요. 저희는 차 작가님만 급여를 주고 있거든요. 주고 나는데요. 다음 달에 벌써 들어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맞춰드려야 되지? 여러분 좁은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견기업들 사장단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경영환경.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현직에서 일하는 사장단에게 지금은 IMF보다 더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지금도 IMF도 어려워서 지금도 빚을 내가지고 빚을 이렇게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해결해야 될 거예요. 계속 돌려막기 하면 끝에 어떻게 돼요? 막 터지잖아요.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해보셨잖아요. 한 번씩 다.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으면서. 근데 여러분 돌려막기의 끝은 파산이죠. 그 돌려막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입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거든요. 기업의 수입이 많아져야지 돌려막기를 멈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지만 대무역 의존도가 100%가 넘어가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내수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기업 국민들에게 팔아가지고요, 먹고 살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의 허리를 담당하는 건설이 지금 죽쓰고 있어요. 죽순다는 표현까지는 괜찮죠? 네. 죽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계 경제가 살아야지만 이 돌려막기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분의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이 이 돌려막기를 없애려면, 여러분들이 급여를 온전하게 받으려면요, 아무런 부담 없이 받으려면요, 이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세계 경기가 돌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세계 경기가 돌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아니면 이 세계 경기가 얼어붙을 환경이 더 놓여 있어요? 아베노믹스. 지금 아베노믹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베게돈. 아마게돈과 아베노믹스의 합성어가 아베게돈이에요. 아베게돈.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 그리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 축소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국이 왜 안 무너지고 있어요? 회복교회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했어요. 자기를 가르쳐주는 교수님도 미국 경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그래도 안 무너지고 잘 있는 거죠? 궁금합니다. 제가 답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양적 완화 때문입니다. 제 말이라고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미국이 무너지지 않고 그 많은 빚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는 양적 완화 때문에 어거지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안 무너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를 뉴스에 뭐라고 나옵니까? 미국 경기가 완만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데요. 정말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은요,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그 지표 몇 가지 얘기하고 보면요, 그러면서 양적 완화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 코웃음 칩니다. 코웃음. 미국은요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요, 소비를 해줘야 돼요. 전 세계. 이게 좀 멀리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은요 소비를 해야 돼요. 소비를 해야지 살아나는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세계 경제가 지금 죽어 있어요. 유럽이 죽어 있고요. 중국이 죽어 있고요. 인도가 죽어 있고요. 브릭스가 죽어 있고, 러시아가 죽어 있고요. 전 세계 경기가 다 죽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소비가 안 돌아요. 전 세계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데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근데 미국 경기가 살아난대요. 언론에서. 찌라시 언론들이 그러는 거예요. 합시다. 쓰레기 언론들이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기사. 속이 다 시원하다. 트래시예요. 트래시.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기가 차지도 않아요. 그 기사 보면요, 정말 기가 차지도 않아요. 지금 미국의 빈집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다 들어가서도요 남을 정도로 빈집이 많아요. 미국이. 2008년 주택시장이 서브프라임 왜 터진 줄 아세요? 미국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서 터진 거예요. 근데 미국의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남한 인구 전부가 다 들어가 살아도요 남을 정도로 미국의 빈집이 많아요. 근데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요? 미국 부동산 가격이 살아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통계적으로 좀 수치가 올라간다고요? 통계 다 조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지표, 통계, 여러분 다 조작이에요. 수치 조금만 바꾸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미국 경기 살아난 거 아니에요. 실업률, 아유, 웃기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우리나라로 돌아갑시다. 우리나라로. 지금 뉴스로 통해서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뭘 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빚을 내서 빚을 막고 있어요.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돌려막기가 없어지려면 거듭 반복하지만 세계 경기가 돌아야 돼요. 우리나라 특성이에요. 그거 아니면 계속 돌려막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돌려막기 할 수가 없어요. 돌려막기의 특성이에요. 따라서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아베노믹스, 아베개돈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양적 완화 중지 이런 것들, 정말로 세계 경제에 산적한 문제들이 이렇게 막 뻥뻥뻥뻥 이렇게 정말 산재해 있어요. 아베노믹스 하나만 휘청해서 꺼져도요. 제가 뉴스에 올려놨죠. 대재앙이 올 거다 라고 하고 있어요. 동남아, 특히 동남아시아 이머징 마켓에 대재앙이 올 거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폭파하면요, 우리나라는 같이 폭파해요. 지금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아베노믹스가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베노믹스가 깨지고 본격적으로 막 일본 침몰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요,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가 깨질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많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위기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위기가 여기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거지돼요. 자, 왜 이렇게 주님 오신다고 두렵게 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주님 안 오실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거지돼요. 당신 말하는 대로 주님 안 오실 거예요. 얘기 안 할게요. 그래도 당신은 거지돼요. 이거는 팩트예요. 언제요? 이제 곧, 너무나 곧 당신은 거지돼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지돼요. 아베노믹스 깨지고 양적 완화 축소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휘청하면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터져요. 여러분들은 거지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게 재림의 징조인걸. 그 재림의 징조는 어떻게 합니까? 저 한계 가족은요, 우리 밥 먹고 지금 몇 시냐? 12시 반이니까요. 좀 빨리 먹읍시다. 1시 반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예, 1시 반까지 먹고요. 1시 40분부터 하겠습니다. 1시 40분부터 2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본이 끝났네요. 그리고 세계 경제도 다 끝났고, 저들은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내려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데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오늘도 복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하겠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하나님, 부디 하나님 설교 받으시고 주님 지혜 주셔서 이 설교가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주님이 다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데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내복의 성도님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